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치매 초기의 의사소통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치매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의 주제가 자주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고 자꾸 물어보게 되고요. 다음에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칭 실어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때는 좀 어렵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는 게 초기 치매의 의사소통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중기 치매에는 어떤 게 생기는 거냐면 가장 특징적인 게 명칭 실어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명칭 실어증이 생기게 돼서 어떠한 물건의 명칭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펜인지 모르게 되고 아니면 거울이라는 단어를 모르게 되고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서 그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다음에 말기 치매 같은 경우에 자발적인 말이 거의 없어져요. 말을 자발적으로 하는 말이 없어지게 되고요. 눈 맞추는 것을 이게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발적인 언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되는 그런 의사소통이 나타나는 게 말기 치매의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예 말이 없어져서 자발적인 언어가 사라지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말기 치매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33번에 보시면 임종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임종 적응 단계는 우리 부분 타 우수하고 외우시면 되죠? 부분 타 우수하고 외우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이고요. 그죠? 다음에 이거는 분노고요. 다음에 이거는 타협이고요. 다음에 이제 우울의 단계에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 이렇게 수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타 우수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분, 타, 우, 순위가 답은 2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4번에 보시면 응급처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응급처치가 뭔지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그럼 응급처치라고 하는 건 전문적인 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응급처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거고요. 이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해주는 거고 구급대원이 오면 이제 인계해주고 구급대원이 이제 병원에 이송을 하게 돼서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의료인에 의해서 전문적인 처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처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생사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요거는 생사 여부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의료진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의약품 사용은 당연히 금지가 원칙이죠. 금지가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에 응급주사 가능하다. 아니죠, 여러분. 주사는 의료적인 행위잖아요. 요양보호사는 의료적인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는 놓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상비약이 있는 경우에 계속 사용해도 된다. 아니죠, 여러분. 약은 의사의 처방 하에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상비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조적으로 잠깐 사용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의사가 늘 사용하던 주사는 긴급시 사용할 수 있다. 주사는 의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를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아니면 병원에 이송이 될 때까지로 제한하는 거죠. 응급처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응급처치적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주사를 놓는다던가 무슨 약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이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볼게요, 여러분. 질식 대상자요, 여러분. 질식 대상자의 주요 증상으로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질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인두가 바로 뭐냐면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두가 어떠한 물건에 의해서 이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막히니까 여기에서 뭐가 못 들어가는 거냐면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질식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요럴 때 질식 상할 때는 이렇게 목을 막 조르면서 이러면서 목을 조르는 듯한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초킹 사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목을 조르는 듯한 초킹 사인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 지을 거예요. 그죠? 다음에 숨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왔다 갔다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 뭐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고요. 다음에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아니면 공기의 흐름이 아예 없어져서 호흡이 정지돼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기침이 목에서 막힌 듯 전혀 나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이물질이 기도를 막게 되면 제일 먼저 기침부터 하게 되거든요. 하면서 막 큰 기침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킹 사인을 하게 되면서 괴로운 듯한 얼굴 표정을 하기 때문에 기침이 막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기침을 하게 돼서 이렇게 계속적인 반복을 해서 이거를 꺼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문제 1번 풀어볼게요.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에 대한 걸로 잘못 설명된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한다고 했는데 기름기가 많은 건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고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적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기름기가 많은 건 가장 최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유리컵부터 먼저 닦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저류 닦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그릇이나 우리 국그릇 같은 거 이렇게 닦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반찬 그릇 닦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뭐를 하는 거냐면 프라이팬 같은 거는 가장 마지막에 닦는 거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숟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빵 조각을 태운 거 같잖아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 탈취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알콜로 닦아주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습기가 찬 고무장갑을 끼게 되면 당연히 습진 같은 거 생기게 되는 거고 다음에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는 당연히 그물형으로 된 것이 훨씬 더 위생적이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쓰레기통의 관리와 분리수것이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당연히 매일 치워야 하고요. 냄새가 난다면 알콜로 닦아주면 좋은 거고요. 다음에 화장실 쓰레기통은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치우는 게 아니라 매일 그때그때 치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일 치워야 되는 거고요. 쓰레기통은 비울 때마다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잘 이렇게 건조시켜야 되는 거고 다음에 세균과 악취를 막기 위해서 매일 분리수거 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치에 관련해서 잘못 설명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잘못 설명한 거. 그럼 위치는 윗니부터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아래쪽 윗니를 먼저 빼는 게 아니라 뭐부터 빼는 거냐면 윗니의 위치부터 빼야 되는 거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흐르는 미온수나 찬물의 위치를 헹궈야겠죠. 왜냐하면 따뜻한 물로 헹구게 되면 위치가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온수나 찬물로 헹궈야 되는 거고
거고요. 다음에 입지가 울퉁불퉁한 곳이 있는지 잘 살피고요. 다음에 이 찬물이나 미온수에 담가두면 변형을 막을 수 있겠죠. 그죠? 다음에 의치를 끼울 때는 대상자의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뺄 때도 윗니부터 빼는 거고요. 낄 때도 어디부터 끼는 거냐면 윗니부터 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이동병기 사용 돕기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동병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침상에 있으면 이게 침상이죠. 침상이 있으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동병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상자가 화장실까지는 갈 수 없는데 침상에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이동이 가능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움직임이 가능할 때는 이렇게 이동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대상자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이동병기를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당연히 침대의 높이랑 이동병기의 높이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게 이동병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잘 움직이고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병기 밑에 뭐를 깔면 좋냐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낙상의 우려를 갖다가 이렇게 방지해주면 좋겠죠. 다음에 병기 내에 배설물이 소변인 경우 바로 치우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병기에 있는 배설물은 대변이든 소변이든 상관없이 그때 즉시 바로 치워줘야 되는 거니까 바로 치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편마비의 경우 이동병기는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고 하는데 우리 침상에서 휠체어를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동병기를 놓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아야 되는 거고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병기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침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 이동병기를 침상에 이렇게 바로 바짝 붙여놔도 괜찮고요. 아니면 침상에 바짝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도 각도로 놓는 거냐면 30에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놓는데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만약에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쪽이 무슨 손이냐면 건강한 손인 거예요. 여기가 건강한 손, 여기는 마비된 손인 거죠. 이렇게 마비된 손일 때 이게 바로 이 건강한 손으로 여기에 있는 이 이동병기의 이쪽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병기는 건강한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쪽에 바짝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각도로 놓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대상자의 세면을 돕는 과정 중에 틀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눈곱이 끼었다면 눈곱이 없는 쪽에서 눈부터 먼저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닦을 때는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닦아야지 감염이 방지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눈곱이 있는 부분은 더러운 부분이니까 눈곱이 없는 깨끗한 부분부터 먼저 닦는 거 맞는 거고요. 다음에 세안시 될 수 있는 한 대상자를 눕히도록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세안을 할 때는 대상자가 만약에 설 수 있다면 서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아니면 침상에서 세안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앉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만약에 앉힐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렇게 대상자가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침상 머리를 이렇게 30에서 60도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눕히는 게 아니라 앉히는 거고 앉힐 수 없을 때는 침상 머리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양쪽 코볼과 둘레까지 세심하도록 닦아주고요. 다음에 눈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서 감염을 방지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마른 수건을 이용해서 얼굴에 물기 제거하고요. 그리고 로션 같은 이런 피부 유연제를 발라주면 좋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경구예요, 여러분. 경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입으로 지금 구강으로 영양을 돕는 방법에서 지금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대상자가 삼킨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고형 물질과 국물을 번갈아 섭취하도록 하는 거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구강이 마른 상태에서는 삼키는 게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물이나 물로 입안을 적셔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형의 음식물을 넣어주면 쉽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형의 물질을 주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과 친구를 사용하는 거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위와 가슴을 압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는 건 좋은 거고요. 다음에 후식으로 떡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 기도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질식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게 바로 떡, 사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식으로 이렇게 떡 같은 거는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사 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좋다고 하는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턱을 이렇게 살짝 내리고 이렇게 고개를 살짝 내리고 턱을 당긴 듯한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삼키게 되면 연화가 곤란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예방하는 좋은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이고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매 대상자가 지금 시설에 입소를 하려고 한대요. 시설을 입소를 하려고 할 때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에 입소를 하는데 이 치매 대상자의 보호자가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치매 대상자가 아무래도 우울하고 그리고 치매 대상자도 지금 이렇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이지 않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기호라던가 취미 같은 거를 시설 직원에게 미리 알려줘서 이 대상자의 취미나 기호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입소 시 개인 소지품은 모두 새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치매 대상자는 우리 뭐가 있죠, 여러분? 치매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단기 기억은 상실을 한다 그랬고요. 그죠? 다음에 뭐냐면 장기 기억은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단기 기억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는 최근 기억이죠. 그래서 왜 최근 기억은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예전 기억이잖아요. 옛날 기억은 이렇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하던 익숙한 물건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것보다는 이렇게 장기 기억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 것보다는 예전에 사용하던 익숙한 것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를 같이 있다고 격려하고요. 다음에 투약 목록이라던가 처방전이라던가 검사 기록 같은 거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가서 이렇게 시설에 미리 이렇게 전해주면서 알려주면 대상자를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여기서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 요양보호 시 주의사항으로 이번에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치매 대상자는 화장실이라고 써있는 글씨를 갖다가 읽지 못하고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로 읽는 것보다는 이 화장실에 이 변기 그림을 갖다가 그려놓는다던가 그래서 글씨보다는 그림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표시해 두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 둔다 해가지고 글씨보다는 그림으로 표시해 두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다음에 야간에는 바퀴가 있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면 낙상의 우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간접 조명이 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밝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낙상의 우려가 있고 이렇게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바퀴가 있는 이동식 변기는 좋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낮에는 기저귀 사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 기저귀 사용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는 거고요. 기저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밤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낮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틀렸죠.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치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고무줄 바지보다는 벨트나 단추가 있는 바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벨트나 이렇게 단추가 있는 바지는 벨트를 풀거나 단추를 이렇게 풀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걸 풀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어떤 바지가 좋은 거냐면 고무줄 바지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서 대상자의 이렇게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대상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언어적인 자극으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이 대상자가 대답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의식이 있는 거로 판단을 하는 거고 대상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호흡도 없고 이렇게 맥박도 뛰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어깨를 살짝 이렇게 두드리면서 반응 확인하고요. 다음에 반드시 눕히고 난 다음에 의식이나 반응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 다음에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전에는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되죠. 그 현장이 폭발 현장인지 화재 현장인지 안전한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언어적인 자극으로 물어보고 이때 응답이 있으면 이제 안심시키는 말을 의식이 있는 거니까 대상자를 안심시키는 하는 말을 하면 좋을 거고요. 다음에 1번에 보시면 몸을 흔들어서 이렇게 깨운다고 의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흔들면 절대 안 되고요.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척추가 이런 식으로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바로 목뼈에 해당되는 경추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경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경추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경추 손상이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걸 흔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골절된 뼈가 신경을 찌르게 되거든요. 그럼 이 경추신경을 찌르게 되면서 이렇게 목 이하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경추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추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어서 깨우면 안 되고 살짝 두드리면서 이렇게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유치도뇨관 사용도끼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이 정상에서 지금 벗어난 경우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소변색이 탁해요? 그러면 이건 정상에서 벗어난 경우니까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소변색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정상에서 벗어났으니까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소변량이 적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정상에서 벗어난 경우니까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소변이 지금 유치도뇨관 밖으로 셉니다. 그럼 정상에서 벗어나니까 얘 또한 보고해야 되는데 소변 주머니는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 2-3시간 간격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한테 보고하는 건 정상에서 벗어난 걸 보고하는 거고 정상적인 거나 일상적인 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대상자의 올바른 수면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한 운동을 통해서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낮에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요. 심한 운동을 하는 건 좋지 않고요. 특히 잠자기 전에 운동하는 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틀렸고요. 다음에 낮잠을 자면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가급적 삼가다.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거. 낮잠을 자게 되면 우리 잠을 설치기 때문에 이렇게 낮잠 자지 않도록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깨우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일어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날 취침한 시간에 상관없이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야지만 수면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잠이 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전에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면 숙면을 취함으로 식사량을 늘린다가 아니라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작용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숙면이 아니라 숙면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피부 건조증의 예방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건조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습기를 이렇게 이 습기를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습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습기를 사용해 준다던가 아니면 두 번째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우리 수분 섭취를 많이 해준다던가 수분 섭취를 이렇게 많이 해준다던가 아니면 세 번째는 뭐냐면 로션이나 이런 오일이나 이런 피부 보호제를 발라주는데 알코올 성분은 이렇게 휘발성이 있어서 피부를 더 건조하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제외된 로션 같은 거 발라주는 거 좋은 거겠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방 안의 습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목욕이나 샤워는 찬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로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한다.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다음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일광욕을 자주 하게 되면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 손상을 일으킬 테고요. 다음에 알코올이 함유된 보습제가 아니라 알코올이 제외된 보습제를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